통합전공의 법학 김병고입니다. 우리 통합전공은 이 법학에서는 3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편의상 법학 개론에서 한 15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학에서 15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돼요. 저는 구주 강좌를 갖다 9회분 강의로 편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 스케줄상으로는 8회분으로 되어 있는데 1회 보충을 해서 9회분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이 법학의 일반이다 그래가지고 법학개론에서 정말 필요한 기초적인 그 지식을 다루는 곳입니다. 두 번째가 헌법입니다. 세 번째가 민사법입니다. 네 번째가 형사법이에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행정법. 그 다음에 사회법 중에서 그 경제법은 빠지고요. 노동법입니다. 그 다음에 상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학 쪽에서는요. 행정학의 이 기초 이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정책학 파트가 나옵니다. 정책학. 세 번째가 행정 조직론입니다. 조직론하고 인사행정론하고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재무행정론하고요. 재무행정론하고 환류 및 통제론이 나옵니다. 환류 및 통제론이 나오죠. 근데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점수를 고득점을 맞아서 시험 합격한 것이 목적이죠. 그러려면 이 법학개론, 법학 일반에서는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2문제 정도가. 한 5년 정도 기출문제를 쭉 확인해 보니까 한 2문제 정도가 이게 출제가 되고요. 헌법에서는 한 3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3문. 그 다음에 민사법에서는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4문제 정도가. 형사법에서 한 2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2문. 그 다음에 행정법, 사회법, 상법 이쪽에서 한 3문제 정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13내 여기도 한 3문 정도요. 2 내지 3문이. 이래서 15문제 정도가 이렇게 출제가 돼요. 이쪽에서.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한 3문제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요 두 이론에서 합해가지고 둘둘해서 한 4문제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둘둘해서 여기도 한 4문제 정도가 들어있어요. 전 범위에서 이런 식으로 15, 15 해가지고 15분, 15분 해서 이렇게 한 3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제2절에 법의 이념. 이거 목적이죠. 법의 이념이 뭐냐? 법은 과연 무엇을 위해 존재해야 되냐? 그 말이죠. 법은 무엇을 위해 존재할까? 법은 과연 무엇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까? 그것이 법의 이념입니다. 이념이라는 말 뜻 자체가 바람직한 것, 바람직한 것, 꼭 없어서는 안 될 것, 있어야만 하는 것, 그걸 이념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거기에는 첫 번째가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 정의가 있다, 이거, 정의. 정의라는 이런 이념이 있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가
두 번째가 한목적성이 있습니다. 한목적성이 있고요. 세 번째가 법적 안정성이 있습니다. 법적 안정성. 이렇게 세 개의 이념으로 구성되어 있죠. 세 개의 이념이 있죠. 법의 이념은 우선 세 개로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 이렇게 세 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건 뭐다고요? 이 위에는 솔렌이다 그랬죠. 솔렌. 항상 이렇게 그리면 솔렌. 이건 높은 차원이죠. 이건 자인. 존재적 차원으로서 아래, 낮은 차원이죠. 그러니까 이 이념과 이 이념은 높은 차원의 이념이에요. 가치적인 이념. 여기는 뭐냐? 수단적인 이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냐. 낮은 차원의 이념. 안정성은. 그래서 법의 이념, 3대 이념이 정의, 한목적성, 법적 안정성 이런 3대 이념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시고요. 이 1번 이념과 2번은 높은 차원의 이념이고 이 아래의 이념은 낮은 차원의 이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의라는 건 뭐냐? 정의는 이 정의에 대해서 정리한 학자가 있죠. 그 가장 우리 법학에서 많이 인용한 학자를 아리스토텔레스 정의론을 들어서 설명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을 보면 이 정의라는 말은 아주 유사한 용어가 형평, 평등이다, 인권이다 이래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것과 유사한 그런 용어가 뭐냐면 정의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은 크게 두 가지로 정의를 구별하죠. 절대적 정의와 절대적 정의가 있고 상대적 정의가 있죠. 상대적 정의가 있죠. 이런 정의를 평균적 정의라고 합니다. 평균적 정의다. 평균적 정의. 이런 정의를 배분적 정의라고 합니다. 배분적 정의. 그럼 평균적 정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같은 것은 같게라는 거죠. 같은 것은 같게. 같은 것은 같게라는 겁니다. 특히 사법에서 적용되는 이런 평등을 주로 사법에서 적용되는 이런 평등을 절대적 정의라고 해요. 같은 조건에 있으면 같게 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만 19세가 딱 되면 전부 뭐가 나와요? 선거권이 부여되죠. 그러죠? 선거권이 부여되죠. 누구에게나 한 표의 가치가 한 사람이 한 표, 투표권을 행사했을 때 그 표의 가치는 한 표의 가치만 있죠. 그런 선거를 평등선거라고 하죠. 같은 조건에 있다면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같은 조건에만 있다면 누구에게나 다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죠. 이런 평등이 같은 조건에 있으면 같게 대우해라 이런 말이죠. 조건이 같으면 같게 해라는 거죠. 알았죠? 그래서 대표적인 선거권과 같은 거죠. 선거권. 그 다음에 조세 같은 것도 그렇죠. 조세. 선거권, 조세. 손해배상, 배상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그러죠. 이런 거니 원인과 결과 관계에서 이건 원인의 평등을 강조합니다. 원인의 평등을 강조해요. 그 결과는 차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원인의 평등만을 강조하죠. 강조라는 것이 이런 절대적 평등이에요. 원인과 결과 관계에서, 인과관계에서 원인의 평등. 조건이 같다면 그거죠. 조건이 같다면 같게 대우해라. 근데 그 같게 대우했을 때 그 실현되는 결과가 차별이 나타나도 그건 상관없다는 겁니다. 이것만을 강조한다는 거죠. 같은 조건에 있으면 같게 대우한다. 원인의 평등. 19세 이상은 같은 조건에 있다면 모두 다 한 사람에게 한 표 선거권을 부여한다는 것. 이런 거죠.
근데 법적 안정성이라는 건 뭐예요?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은, 법적 안정성은 여기에는 이 예측 가능해야 되죠. 예측 가능. 예측 가능성을 띠고 있어야 되고, 성문성을 띠고 있어야지만 바로 이 법규범의 지속성 이런 걸 띠고 있어야지만 법적인 안정성이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러죠? 그래서 사회 구성원들이 편안하게 믿을 수 있게, 사회 구성원들이 법을 믿고 잘 따르는 그런 이념이 뭐냐면 법적 안정성이죠. 그러려면 법이 개정이 많이 돼야 돼요? 아니면 지속성을 띠야 돼요? 지속성을 띠야 되겠죠. 예측 가능하고 지속성을 띠야 되겠죠. 사회 구성원들이 법이라는 규범을 믿고 따를 수 있는 이념. 알았죠? 그것은 법적 안정성이라는 이념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지금 우리는 법의 이념들 속에서 말이야, 법의 이념이라는 이런 타이틀 속에서 정의와 한목적성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3대 이념을 놓고, 정의는 법 내용을 일반화시키는 이념이다. 이거 머릿속에 알아둬야지. 그때 일반화라는 건 뭐냐? 모든 사회 모든 사람들이 다 적용되는 그런 궁극적인 가장 규범적인 이념이다. 일반화. 그 개념만 알아놓으면 되겠죠. 일반화라는 의미. 그 다음에 한목적성은 바로 한 사회 한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도리 이념이다. 이렇게 해서 개별화, 법의 개별화라는 그런 특성을 알아놓으면 될 거이고,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은 사회 구성원들이 법을 잘 믿고 따르는데, 궁극적으로 따르는데 이념이 뭐냐 그러면 법적 안정성이죠. 자, 그래서 1번 나왔죠. 세상이 망하더라도 정의를 세워라. 그럴 때 그 정의는 가장 높은 차원의 이념이죠. 정의라는 글자는. 두 번째, 정의만이 통치의 기초다. 정의라는 글자가 나왔으니까 이념이 정의를 나타낸 거죠. 악법을 따르는 것은 범죄 행위다. 이건 밑줄 하나 쳐놔야 되겠죠. 악법을 따르는 것은 범죄 행위다. 범죄 행위다. 뭐에 배치되기 때문에? 정의에 배치되기 때문에 범죄 행위다 이거예요. 한목적성, 국민이라는 글자가 나왔죠. 한 사회, 한 사람 이렇게 딱 나오면 국민. 민중의, 또 민중이란 말이 나왔죠. 민중의 행복이 최고 법이다. 민중, 국민, 민중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그 다음에 법적 안정성을 나타낸 용어는 악법도 법이다. 그러니까 그 법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죠. 사회 구성원들이 지켜야 될, 믿고 따르는 그런 이념이 뭐냐면 안정성이니까 악법도 법이다. 악법이지만 지켜야 된다. 그 말을 지칭한 거죠. 그래서 안정성을 이야기한 거이고, 정의의 극치는 불의의 극치다. 이것도 법적 안정성을 나타낸 용어죠. 정의의 극치는 극과 극은 상통한다 그러지. 봐라, 최고 높은 차원 이념과 요건 이념은 상통하죠. 우리가 이 원을 그려보면 원을 이렇게 딱 그려보면 끝과 끝은 상통하죠. 제가 보면이 여러분들은 지금이 그 고등학교 다니실 때, 초, 중, 고등학교 다니실 때 학생들 숫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에는. 35명 그러더만. 우리는 66명이었어.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근데 학교 그 월말 시험을 봤다 이거죠. 시험을 보니까 어떤 놈이 66명 중에서 1등을 난 애가 있어요, 1등. 성적이. 최고, 반에서 최고다 이거죠. 근데 나 옆에 앉은 친구는 66분에 66을 했어요. 그러니까 야는 앞에서 1등을 한 놈이고, 야는 뒤에서 1등 한 놈이에요. 나 옆에 친구가. 근데 약분을 딱 해보니까 이거 1등이죠. 1분의 1이죠. 그러니까 야는 뒤로 1등이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세상의 이치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극과 극은 상통하게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용어가 나오면 정의의 극치는 불의의 극치다. 정의 동글뱅이 치고 불의를 동글뱅이 쳐놓으시고 정반대 용어가 나왔죠. 정의의 극치, 불의의 극치 이렇게. 그러면 그 글자가 앞에 이념 정의로 생각하지 말고 불의로 불의를 강조한 용어다 이거죠.
법적 안정성을 지칭한 용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놓으시면 그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보니까 거기에 도표를 그려놨는데 자고로 정의는 요건 꼭 알아야 돼. 정의는 법의 일반화에 기여하고 그 다음에 한목적성은 법의 개별화에 기여한다. 이거 머릿속에 꼭 체킹해놔야 되고